할 수 있습니다. 댓글창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온 주요 뉴스 정리합니다. 오늘도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점심 먹고 한잔하면서 듣는 영민한 뉴스 시간입니다. 예, 먼저 대정부 질문 첫날 본회의장 분위기부터 정리해볼까요? 네, 어제 이제 정치 분야를 다뤘었는데요. 첫날이었던 어제는 여야가 격돌했습니다. 정치 분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 또 육군 사관학교 내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 등을 놓고 격돌한 건데요. 특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 관련해서 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국민이 불안해하는데 그런 국민을 괴담 유포에 휘둘리는 무지한 사람으로 몰면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정부 태도를 비판했고요. 예. 반면에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은 민주당은 2008년에 광우병 괴담으로 재미를 보더니 이제는 후쿠시마 오염 처리소 괴담을 선동하고 있다, 이렇게 맞받기도 했습니다. 정부 측인 한덕수 국무총리는 과학에 맞춰서 기준에 맞게 하는 오염수를 방류하는데 반대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은 문재인 정부의 생각과 똑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여당 의원도 그렇고 야당 의원도 그렇고 특히 여당 의원 반발이 만만치 않았다고요? 네, 일단 서른 의원의 발언에 여당이 강력 반발했는데요. 서른 의원이 어제 오후에 대정부 질문에서 이 최상병 사망 사건 관련한 질문을 하던 중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대한민국 장관이 결재한 사안을 뒤집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밖에 없다고 본다. 대통령이 만약 그렇게 했다면 법 위반이다, 이렇게 지적한 건데요. 그러면서 덧붙인 말이 탄핵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이 말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즉각 반발했는데요. 사과하라, 가짜뉴스다, 이렇게 반박하며 발언을 취소하라고 고성을 지르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른 의원은 이대로 가면 윤석열 정권은 역사의 준엄한 심판 물론이고 국민들이 탄핵하자고 나설지 모르겠다라면서 탄핵에 대한 언급을 거듭 밝혔습니다. 둘째 날인 오늘은 어떤 이야기들 대정부 질문에서 합니까? 네, 오늘 국회는 외교, 통일, 안보 분야에 대한 대정부 질문 진행합니다. 예. 어제와 마찬가지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야당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 조치, 해양 주권 침범이다, 이렇게 규정하면서 정부를 비판할 걸로 예상되고요. 반면에 국민의힘은 야권의 이런 비판, 괴담이고 가짜뉴스 선동이다, 이렇게 반박하면서 정부의 오염수 문제에 대한 과학적 검증, 그리고 또 국내 수산업계에 대한 지원 강화 당부할 전망입니다. 이 외에도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나 또 지금 윤석열 정권이 한미일 공조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이런 외교정책 기조 등을 놓고 또 여야가 대립할 전망입니다. 예. 자, 오전에 거짓 인터뷰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집 그리고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죠? 네, 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집과 사무실 압수수색했습니다. 김 씨는 대선 6개월 전인 재작년 9월에 신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과 허위 내용으로 인터뷰를 하고 이를 작년 3월 대선 직전에 보도해달라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넨 혐의 받고 있는데요. 이 인터뷰 내용이 윤석열 대통령이 대검 중수 이과장이던 시절에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알선 브로커라는 의혹을 받았던 조우형 씨의 수사를 무마해줬다, 이런 취지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예. 검찰은 김 씨가 인터뷰 내용이 보도되도록 해서 선거에 영향을 주려 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검찰은 이 압수수색뿐만 아니라 오늘 신앙림 전 전문위원을 불러서 조사하려고 했지만 일단 오늘 조사는 무산됐습니다. 예. 근데 이거 관련해서 대통령실도 입장 내놨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대통령실 입장 나왔는데요. 예.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성명을 통해서 대장동 사건 몸통을 이재명에서 윤석열로 뒤바꾸려 했던 정치공작적 행태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장동 주범 그리고 언론노조연맹 위원장 출신인 언론인이 합작한 희대의 대선 공작 사건이라는 의심 지우기 어렵다, 이렇게 비판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런 정치 공작 또 가짜뉴스는 민심을 왜곡하고 선거 제도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민주주의 최대 위험 요인이다. 이번 기회에 악습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뉴스타파에서는 뭐 입장 나온 거 있나요? 네, 뉴스타파도 입장 밝혔습니다. 어제 사과했는데요. 뉴스타파 전문위원 신분이던 신앙림 씨가 이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 김만배 씨와 금전거래한 사실 확인됐다면서 이 취재원과 거액의 금전거래한 사실은 저널리즘 윤리상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취재진은 촉박한 일정 속에서도 최대한 사실 확인을 위해 노력한 결과를 보도에 담았다라고 밝혔고 네. 이 뉴스타파는 녹음 사실을 제공한 신 씨 그리고 김만배 씨가 오랜 친분이 있다는 사실을 간과했고 또 결과적으로 두 사람이 이해관계로 얽혔을 가능성 의심하지 않았다라고 자세를 낮추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또 현 정부에 맞서겠다라는 입장도 더했는데요. 이번 보도 과정에서 이들의 금전거래 파악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겸허히 성찰하고 반성하는 것과는 또 별도로 윤석열 정부의 치열한 정치 공세 그리고 검찰의 폭력적 탄압에 단호하게 맞서겠다고 했습니다. 반박 보도는 물론이고 법적 대응까지 불사할 것이다라는 입장 보였습니다. 네, 오늘이 그 고3 학생들 그리고 수험생들 함께 치르는 9월 모의평가 날입니다. 학생들 지금 시험 잘 치르고 있죠? 네, 오늘 아침부터 이제 전국 2,000여 개 고등학교 그리고 400여 개 지정 학원에서 2024학년도 수능의 9월 모의평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예. 이 수능 출제 기관인 평가원이 주관하는 모의평가는 6월과 9월 두 번인데요. 수험생으로서는 이 수능과 시험의 성격이나 문항수나 출제 영역이 동일한 시험 두 번을 모의고사로 치를 수 있기 때문에 이 시험을 통해서 11월 수능의 난이도나 출제 방향을 감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시험입니다. 그래서 수능 리허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올해는 정부가 6월 모의평가가 끝난 이후에 이제 킬러 문항을 배제하겠다라고 수능 출제 방침을 바꾼 상황이라서 오늘 치러지는 이 9월 모의평가가 수능의 출제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거의 처음이자 마지막 시험이라는 점 여기서 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는 뭐 킬러 문항 가지고 말 나오지는 않겠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만 네. 시간이 지금 1시를 넘었으니까요. 1교시 국어 영역 문제가 공개가 됐을 텐데요. 지금 어때요? 문제 가지고 말이 있습니까? 네, 출제 방향에 대해서 평가원은 어떻게 설명했냐면 이 교육부의 사교육 경감 대책에 따라서 소위 킬러 문항 배제했고 또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는 내용만으로도 변별력 확보할 수 있도록 적정 난이도의 문항 고르게 출제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학교 교육을 통해서 학습된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고등학교 교육 과정의 내용 수준에 맞춰서 출제하고자 했다라고 이 출제 기조를 설명했는데요. 이 외에도 EBS 연계 체감도도 높였다라는 입장도 더했습니다. 예. 이 교육부의 설명대로 킬러 문항이 출제가 되지 않았다면 이제 변별력을 어떻게 확보했는지 이 부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정말로 킬러 문항이 출제되지 않았는지 그렇다면 어떤 기준이 킬러 문항이고 또 어떤 건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혼란이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예. 올해 수능 몇 명이나 볼까요? 이번에 모의평가에서 대략 유추가 될 텐데요. 말씀하셨지만. 네, 9월 모의평가 지원자는 총 47만 5,825명입니다. 작년 9월 모평 때보다 줄어든 수치거든요. 네. 13,000여 명 줄어들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이 37만여 명이고요. 졸업생이 10만여 명입니다. 근데 좀 흥미로운 점은 재학생은 전년도보다 2만여 명이 응시자가 줄었습니다. 예. 그래서 역대 최저를 기록했는데 예. 오히려 졸업생은 만여 명 늘어난 수치를 보였습니다. 예. 전체 지원자 대비 졸업생 비율 21.9% 기록했는데 이게 2011학년도 이후에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겁니다. 예. 아무래도 킬러 문항이 빠지면 비교적 쉬운 수능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 때문에 반수나 재수에 도전하는 그런 졸업생들이 대거 모의평가에 지원한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정시가 들어섰으니까 또 재수생들이 늘어난 거고 또 수험생이야 계속 사람 숫자가 줄어드니까 또 줄어드는 거고 뭐 그런 내용이겠죠.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사건일 겁니다. 계곡살인을 한 이은혜가 소송에서 패소했다고 하는데 이은혜 살인 혐의가 인정이 돼서 지금 무기징역 선고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또 무슨 소송한 거죠? 네, 이은혜가 이 사망한 남편의 생명보험금 8억 원을 지급하라라면서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8부가 어제 이제 이은혜가 오렌지라이프 생명보험 주식회사 상대로 낸 보험금 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라 이렇게 판결한 건데요. 예. 이은혜는 공범인 조현수와 함께 남편을 살해하고 그 이듬해인 2020년 11월에 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4월까지도 1, 2심 재판이 계속 이어지면서 모두 무기징역을 받는 동안 이은혜가 이 보험금 소송을 취하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 보험금 소송을 담당한 재판부는 형사재판의 결과를 계속 기다리면서 이 길을 계속 미뤄왔는데요. 항소심 선고 후인 지난 5월 2년 만에 다시 재판을 열었고 결국 패소 판정을 내렸습니다. 네, 재판부가 내린 결론도 역시 궁금한데요. 네, 이은혜가 1, 2심 모두 무기징역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비춰볼 때 보험사 측의 지급 의무 인정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 원고에 대한 인정되는 사실에 의하면 계약자인 원고가 고의로 피보험자인 망인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의무 없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예,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